한때 한국에서 흥행에 성공한 드라마나 예능이 나오면 덮어놓고 베끼기에 혈안이었던 나라가 있죠. 대충 짐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명 짝퉁의 나라라고 불리는 중국이 그 주인공입니다. 한국에서 쇼미더머니, 삼시세끼, 전참시 같은 예능이 유행하자 이를 그대로 베낀 랩 오브 차이나 동경하는 생활, 나와 나의 매니저 같은 예능을 내놓는가 하면 방탄소년단을 표절한 시대소년단, 워너원을 표절한 9% 등 한국 아이돌까지 똑같이 따라해 문매를 맞곤 했죠. 이렇듯 중국 제작사들이 한국 콘텐츠를 표절하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최근 이런 중국을 넘보는 아시아 국가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도 잘 알려진 일본이 한국을 따라한다니? 쉽사리 상상하기 어려우실 테지만 최근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해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2022년 한 해 가장 큰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던 드라마가 있었죠. 우투더 영투터 우라는 유행어를 낳으며 전 세계 틱토커들을 챌린지에 동참하게 만들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그 주인공인데요. 케이블 채널은 물론 지상파에서도 좀처럼 보기 드문 두 자릿수 시청률을 기록하며 예상치 못한 인기몰이를 한 것은 물론 넷플릭스를 통해 해외까지 뻗어나가며 무려 20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그야말로 대응행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16부작으로 편성됐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중반도 채되기 이전의 높은 화제성으로 말미암아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해외 국가들로부터 리메이크 제안이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일본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리메이크했나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바로 일본에서 최근 방영 중인 드라마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닮아도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드라마의 제목은 주방의 아리스, 여기에도 우영우와 꼭 닮은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음에도 특정 직업에서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여주인공 아리스입니다. 해당 여주인공 역시 고래를 좋아하는 우영우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쉴 새 없이 떠들기도 하죠. 이런 주인공을 키우는 아빠의 설정도 비슷한데요. 우영우의 아빠가 서울대 졸업생의 엘리트인 것처럼 아리스의 아빠 또한 대학에서 유기화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주인공의 천재성을 아빠가 제일 처음 알아본다는 설정까지 똑같죠. 또한 아리스의 엄마도 우영우의 엄마처럼 잘 나가는 커리어우먼으로 그려지는데요. 극중 등장하는 절친 또한 행실이 나쁜 학생이었지만 괴롭힘을 당하는 주인공을 도와주면서 친해진다는 설정도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주인공이 같이 일하는 남자 주인공과 사랑에 빠진다는 설정까지. 닮아도 너무 닮은 이 드라마. 주인공부터 주변 캐릭터 설정까지 하나하나 복사 붙여넣기 한 것 같은 기시감을 불러일으키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드라마는 리메이크작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제작사 확인 결과 판권 계약을 맺은 사항이 없음이 알려졌는데요. 이에 해당 드라마는 1회차가 방영됐을 때부터 일본 내에서 표절 논란이 불거졌죠. 오죽하면 일본인들조차 드라마가 우영우와 너무 똑같다며 방송사에 해명을 요구할 정도였는데요. 제작사 A스토리 역시 해당 표절 의혹과 관련해 향후 회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공식적인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 나온 방영분에 대해서는 유사성을 확인했다고 유사성을 인정했으나 아직까지 일본 제작사 측의 별다른 해명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뿐만 아니라 요즘 일본 영화나 드라마가 우리나라 작품을 베꼈다는 의혹은 종종 제기되고 있죠. 하지만 20년 전만 해도 상황은 완전히 반대였는데요. 산업 분야는 물론 드라마, 예능, 음악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 일본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참신한 소재와 통통 튀는 주인공들을 내세워 흥행작을 많이 배출해냈는데요. 꽃보다 남자, 고쿠센, 노담의 칸타빌레 등 작품들이 대표적이죠. 드라마, 영화뿐 아니라 음악, 예능, 애니메이션 분야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일본 콘텐츠는 아시아에서 가장 수준 높은 퀄리티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 우리 드라마가 모방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 위세를 떨치던 일본인 입장에서는 그 타이틀을 우리나라에 뺏긴 것도 억울할 텐데 이제는 반대로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한국의 드라마를 따라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불과 오징어 게임이 방영된 2021년까지만 해도 한국이 일본 콘텐츠를 베꼈다며 불만을 토로하던 모습과 무척 대비되는데요. 당시 오징어 게임 신드롬이라는 말이 퍼질 만큼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한 이 드라마는 총 94개국에서 오늘의 탑10 1위에 오르며 253억 원을 제작비로 무려 1조 원의 가치를 창출한 한국의 히트작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배가 아팠는지 당시 일본 매체는 오징어 게임이 인기라길래 봤는데 재미없어요. 정말 유행하는 게 맞나요? 라며 작품의 유행이 한국에 의해 조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급기야 오징어 게임은 일본의 것을 명백히 표절했다는 선 넘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표절을 주장한 이들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은 일본의 데스게임을 소재로 한 많은 작품을 따라한 것이며 특히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 신이 말하는 대로에 나오는 작품과 거의 유사하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데스게임 소재의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봐왔던 이들이라면 알겠지만 오징어 게임 속 등장하는 게임의 룰이나 캐릭터 설정은 무척 흔한 클리셰입니다. 게다가 일본인들이 유사성을 지적했던 제한된 시간 내 미션을 해내야 한다는 점, 주인공이 아슬아슬한 시간을 남기고 살아남는 점 등은 데스게임 장르를 떠나 모든 장르에서 광범위하게 자주 사용되는 매우 흔한 장면이죠. 이런 것까지 유사성을 지적하면 끝도 없을 테지만 일본인들은 지속적으로 표절 주장을 내놓았고 급기야 넷플릭스 재팬에도 이와 관련한 항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요. 결국 사태가 커지자 넷플릭스의 공동 CEO 테드 서렌도스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LA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이 같은 문제를 꼬집었는데요. 그의 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에서 표절 논란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럼 오징어 게임이 표절했다는 일본 작품들은 어느 정도의 인기를 끌었나? 이렇게 훌륭한 컨텐츠에 영향을 준 작품이라면 분명 세계적인 히트를 쳤을 것이다. 앞서 일본인들이 표절이라고 언급한 작품들은 일본 내에서만 흥행했을 뿐 해외에서는 별 다른 반응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죠. 그러면서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가 현재까지 선보인 모든 작품 중 가장 큰 작품이 될 가능성까지 있다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결국 넷플릭스 CEO는 오징어 게임을 대단한 작품이라 칭송하면서도 일본의 표절 지적은 억지 주장이라고 쏙 시원히 반박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오징어 게임이 그토록 흥행할 수 있었던 건 K 콘텐츠만의 영리한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데스게임이라는 장르와 소재의 보편성을 따르면서도 그 안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구슬치기, 뽑기 같은 한국의 전통 게임을 접목해 해외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건데요. 이처럼 한국 드라마의 세계적인 인기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마저 먹히질 않자 최근에는 아예 한국 드라마를 역으로 베끼며 콘텐츠 부흥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반대로 일본 내 드라마의 인기가 얼마나 하락했는지 보여주는 반증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일본의 유명 드라마 작가 노기 아키코가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에서 일본 드라마는 한국과 중국 드라마에 뒤처져 있다며 아예 대놓고 한국 드라마를 공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작가가 한국에서도 탄탄한 팬층을 보유한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를 지필한 역량 있는 작가임을 떠올렸을 때 그 말의 무게를 더욱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2021년 한국의 콘텐츠 수출 규모는 125억 달러로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2021년 일본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탑10 가운데 8개가 한국 드라마일 정도로 이제 일본 드라마는 한국 콘텐츠를 본받으려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사실 일본을 넘어 요즘은 한국이라는 이름표가 붙기만 하면 종류를 가리지 않고 세계에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 세계의 시선을 붙잡는 우리 드라마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한편으론 표절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을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